반갑습니다. BK 디펜스 클럽 원장 김대영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공방의 이치에 관한 여러 가지 이론을 설명드리고 거기에 관한 어떤 우리 이제 칼리 수련할 때 할 수 있는 세미 스파링 형태를 기초 개념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걸 하기에 앞서서 이제 이론을 제가 최대한 적게 하려고 하는데 일단 해야 돼요. 그래서 이론을 설명해 드릴 건데 오늘은 감각 교란에 관한 테마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적을 상대할 때는 감각 교란을 일으켜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세대별로 좀 틀린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검도를 처음 시작할 때 되게 올드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코딩이 싸움할 때 진짜 넘어뜨렸어요.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치기도 하고 이렇게 잡고 넘어뜨리고 방향 전환해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또 하여튼 뭐 그 다음에 이제 전술훈련도 같이 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건 아마 선생님의 교육 철학에 따라 좀 달라진 거예요. 저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 술자리에서 딱 입구, 그 다음에 입구 수가 몇 개인지, 그 다음에 옆 테이블과의 관계, 그 다음에 만약에 동선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이게 내가 들고 있는 무게의 길이가 어떤 건지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를 갑자기 술을 막 먹다가 좀 취했을 때 기습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그게 이제 좀 도움이 많이 됐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제자들이 스스로 탐구욕을 불러일으켜서 전통 무기죠. 이제 총기는 저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전통 무기에 있어서 전술적인 움직임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계속, 그게 병법이죠, 병법. 뭐, 오륜선가요? 그, 누구지? 미야모토 무사시인가? 하여튼 그분이 뭐 적은 그 병법서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무사 계층이 하던 그런 병법서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꾸 공부하게끔 만들어줬어요. 저희 선생님은. 저는 무술 지도자분들이 현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그러한 쪽에 좀 초점을 두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이제 거기서 파생된 개념이 지금 현재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개발하는 위기 상황 대처 훈련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무술적인 요소는 들어가긴 하는데 거의 없고, 사실은 위기 상황에서 일반인들이 이제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 매뉴얼을 이제 정해서 리스크를 줄여나가는가에 관한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고, 이 내용도 사실은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입니다. 들어가는 내용들이고, 근데 이제 뭐 무슨, 크라브마가처럼 어떤 무술 개념은 아니에요. 무술적 기법에 막 들어가고 이런 건 아닌데, 한정된 자원으로 이제 최대한 효과를 볼 수 있게끔, 그 다음에 리스크를 줄이는 그런 행동 전략 지침 뭐 이런 개념이고, 제가 이제 다방면에서 근무하는 제 현직자 제자분들과 함께 개발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근데 이제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근데 혼자서 개발하니까 개발 비용도 감당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저희 자문위원분들이 무료로 자문을 해주세요. 그냥 재미삼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 가족들, 어린 딸아이와 제 아내, 그 다음에 제 주변 지인들의 이제 자녀들, 아이들을 위한서 이제 개발을 이제 시작한 계기가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공익 측면에서 이제 그 개발하고 나면 이렇게 활용할 생각이고, 일선 무술 관장님들께서도 이제는 단순히 무술만 가르쳐서 되는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나중에 어느 정도 개발이 완료되면 제가 이제 홍보를 할 테니까 일선 무술 관장님들이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본인들이 가르치고 있는 무술과 상관없이 이제 어떤 그 수련생들이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떠한 행동 전략 지침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모의 시뮬레이션 훈련 프로그램이라서 유용할 겁니다. 그래서 일선 관장님들은 이제 개발비를 이제 제가 어느 정도는 환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공공기관에는 무료로 배포를 하고, 일선 관장님들은 어쨌든 제가 그러한 프로그램 제공해 드리면 수익 구조로 가실 거니까 일정 부분은 수익 구조를 저한테 주셔야 되는 형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십시오. 그럼 제가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형태는 어떤 거냐면, 이제 기본적인 형사 사건들을 전부 다 조사 분류한 다음에
큰 범죄 유형별로 조사를 해요. 분류를 한 다음에 그 사건들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났던 피해자, 가해자들의 행동 습성을 분석한 다음에 거기에서 어떠한 최적화된 행동 지침, 대응 전략이 있는지를 이제 분석해서 뽑아내는 역할이에요. 저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자의 무술가라서 그러한 부분의 요소를 담당하고 제 분야별 제자들 분들은 이제 본인들의 전문 분야, 뭐 여성 청소년계에서 근무하는 형사분께서는 실제 사건의 어떤 위험성, 리얼리티를 이제 저한테 얘기해 주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기법들이 이제 역으로 우리 일반인들이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행동 전략 지침에 좀 아이디어가 제공될 수 있고, 심리 분야가 제일 핵심인데, 하여튼 뭐, 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관심 있는 일선 관장님들께서는 연락 주시면 제가 한번 함께 추진하는 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어떤 사람과 결투를 벌인다. 뭐 무기술이든 아니면 맨손 무술이든지 간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전략의 개념은 감각교란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자의 감각을 교란시켜서 내가 우위에 서서 나의 공격을 효율적으로 성공시키는 게 목적이죠. 그러면 이건 내부적인 부분, 외부적인 부분을 분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외부적인 부분은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감각교란을 일으키는 방법. 예를 들면 우리의 눈은 우리가 판단하는 물체를 보고 판단하는 건 되게 왜곡 현상을 잘 일으킬 수 있어요. 어느 지역에 가면 분명히 나는 오르막길로 인식하는데 물체가 오르막길 위로 막 굴러가는 거 있죠. 그거 보신 적 있어요? TV에 나온 거? 그게 나무가 사실은 그게 실제로는 공이 굴러가는 방향이 내리막길인데 나무가 햇볕 때문에 이렇게 자라니까 그게 보는 사람은 시각적으로 오르막길로 착각하는 거예요. 내리막길을. 이게 지형지물로 인한 감각교란 현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전을 벌일 때 지형지물, 그러니까 오르막, 내리막, 그 다음에 돌이 있는 지역 여러 가지 형태를 이제 변수에 넣어서 나와 지금 대정하는 사람을 일시적인 감각교란 상태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 개념. 이건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 다음에 심리적 측면 있죠. 이거는 뭐 간단한 예는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난 혼자예요. 근데 여러 명이 있어요. 여러 명이 있으면 본인들끼리 서로 믿고 의지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뉴욕인가요? 어느 도시에서 대로변에 변화가 할 거예요, 아마. 거기서 이제 살인사건? 그게 이제 벌어졌는데, 문제는 거기 지역 주민들이 다 보고 있었어요. 이제 막 비명이스 들고 하는데, 그런데 전부 다 아무도 신고를 안 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기자가 취재를 하면서 왜 신고를 안 했냐, 보고 그냥 걔 가만히 있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는 우리 옆집에서 신고를 할 줄 알았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보복당할까 겁도 나고,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누가 신고해 주겠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군중심리로. 그러니까 나는 혼자고 아군이 그러니까 자기들 여러 명인 경우에는 자기들끼리 나하고 먼저, 그러니까 이제 내가 먼저 인식을 시켜줘야죠. 나는 지금 혼자이지만 누가 됐든 그러니까 한 놈만 죽인다. 한 놈만 죽인다고 생각하면 나한테 데미지가 크게 올 거라고 생각하면 서로 미루게 돼요. 그때 내가 탈출할 수 있는 루트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더 복잡한 것도 있지만 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감각교란은 외부적 요소에 의해서 지형지물 또는 심리적 측면을 이용해서 감각을 교란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인 측면은 나 혼자, 그러니까 나와 지금 교전을 벌이는 이 사람 혼자서 감각교란을 스스로 빠뜨리게 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인지에 관한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구의욕이 있어요. 이제 검도에서는 이걸 경구의욕, 이제 쉽게 풀면 심리적 압박,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망상에 빠지게 하는 거. 제가 이제 검도가 예를 드는 게 제일 쉬우니까, 검도 8단 선생님들이 왜 괴물들이냐면,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수를 기본적으로 두세 수를 앞서서 읽어요. 내가 지금 이 각도로 들어가서 이렇게 제친 다음에 손목을 노려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 각도로 돌라고 발을 트는 순간 미리 앞에서 딱 차단해버려요.
또 차단해요. 그런 식으로 계속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으면 혼자서 계속 망상에 빠져요. 와씨,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들어올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들어올까? 하고 혼자서 계속 생각하는 건 뭐예요? 지금 망설임에 빠진 거예요. 의혹에 빠진 거예요. 그럼 그때 공격 기회가 돼요. 내가 당해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 심리적 불안감에 빠지는 거. 그렇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1대1 상황일 때 내가 수싸움 또는 어떠한 외부적인 나의 모습들을 계속 압박을 줘서 이 사람 스스로가 지레짐작으로 겁에 먹거나 두려움에 떨거나 아니면 망설이게 만들거나 의욕에 빠지게 만드는 게 이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힘들어요. 이거는 이제 스파링 경험이 아주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실력 차이가 좀 많이 나야 돼요. 수싸움 할 때 무기술에서 이제 수싸움을 하잖아요. 칼리에서 수싸움이란 건 스탠딩 자세예요. 스탠딩 자세에서 이쪽 스탠딩에서 내가 공격할 수 있는 루트는 한정적으로 돼요. 1번 라인, 그죠? 하단, 맞아요. 아니면 갑자기 붙어서 쿤요를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백이 저번에 찌름의 공격기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선이 이루어지고 나서 찌르죠. 그렇죠. 선을 페인트로 해서 찌를 수도 있겠죠. 맞아요. 근데 어쨌든 이 포지션에서 나올 수 있는 공격 루트 정해지죠. 그 다음에 이 포지션일 때, 공격 포지션일 때 나올 수 있는 루트 정해져요. 맞아요. 그래서 공격 포지션의 변화를 통해서 수싸움을 벌일 수 있는데, 이 수싸움을 통해서 심리적 압박을 넣어야 되니까 이제 실력 차이 많이 나야 되죠. 그래서 비슷한 실력이라면 인지 교란을 통해서 감각 교란을 일으키는 게 제일 효율적입니다. 인지 교란을 하는 방법은 제일 기본은 뭐예요? 상하 공간에 대한 인지 교란이 제일 대표적인데 쉬워요. 머리 계속 노리다가 갑자기 쑥 사라져서 더킹으로 체중 훅 내려서 다리 치면 그것도 인지 교란. 맞죠? 머리 쪽으로 계속 들어오니까 나는 머리만 계속 신경 쓰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아니면 이제 공격 패턴을 그러니까 상하 일정한 패턴으로 하다가 갑자기 상하를 해버리면, 또는 상하 하 해버리면 상하 또 상이겠지 하고는 올라올 때 하. 맞아요? 간단하죠? 제가 칼리 스파링을 왜 마구잡이로 한다고 비판을 했었냐면, 그게 거리가 가까워서 난타전으로 벌이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마구잡이라고 비판했던 게 아니고, 이러한 기본적인 공방의 이치를 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보면. 실제로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이제 신분이 노출돼서 실제로 이제 하던 분이 가서 칼리 스파링 해보면 실말 많이 해요. 되게 유명한 곳에 가서 해도 그래요. 이거는 공방의 이치는 없던데 이래요. 대번에. 그게 현실이에요. 솔직히 인정할 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칼리 교육 체계가 스파링 위주로 안 돼 있어서 그래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솔직히. 웬만한 무술 지도자분들이라면 이론적으로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스파링에서 체계적으로 계속 훈련을 했냐고요. 안 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스파링 할까 말까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진짜 제대로 하는 것도 일주일에 한 번 해요. 한 번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칼리 지도자분이 실제로 그 칼리 마스터에게 스파링 위주로 교육을 받아가지고 공방의 이치를 깨우쳤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냥 기술 체계 전수 받아서 본인이 제자들 데리고 스스로 스파링 연습해서 이제 시간이 흘러온 거잖아요. 우리가 인정할 걸 인정해야 돼요. 제가 잘한다 아니면 뭐 이게 부족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칼리를 사랑해요. 칼리는 무술이 가진 잠재 능력을 아주 사랑하고, 이게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원인을 분석하고 그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려면 지금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돼요. 제3자적 시각에서. 저는 이러한 공방의 이치를 활용해서 하는 스파링을 못 봤어요. 저는 못 봤어요, 진짜로. 요거는 어쩌다 하나 돼요. 요거 해외에서 이제 스파링 복싱이나 이런 타격기 하던 분들이 스파링하면 본능적으로 하는데, 그것도 짜임새 있게 감각 교란 형태로는 안 보였어요.
그냥 위에가 막히니까 밑에 한번 쳐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공방의 이치를 적용해서 스파링을 하면 처음에는 많이 맞아요. 오히려. 내가 그 반사신경에 의존해서 감각적으로 스파링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저는 검도 7년차까지 제가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검도 들어왔는데 검도의 공방의 이치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스파링 할 때. 이러한 공방의 이치를 전부 다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이제 기술을 펼쳐나가려니까 기술도 몸에 안 익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어딨어. 그냥 감각적으로 딱 느낌상 빠박 이게 최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나마 좀 반사신경이 좀 빨라요. 손 동작도 좀 빠른 편이고. 7년째 지나가니까 동기들하고 차이가 이렇게 벌어져요. 못 당해요. 진짜 제대로 된 공방의 이치가 이제 숙련된 그 다음에 그런 분하고 한번 이제 제가 한 15년 차인가 16년 차 때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제 아버님이 국내 검도계에서 최고 원로분이고 아주 유명한 분이니까 검도인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완전 엘리트 교육을 받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서양 검술에 있는 형태들 있죠. 그러니까 흘려서 돌리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죽도 시합에서 안 나오는 기술 있잖아요. 고류 검술에서나 나올 법한 고급 기술들을 그분은 자유자재로 구사했어요. 진짜로. 근데 건설 사업을 좀 하시는 분이라서 이제 운동할 시간이 없으니까 살이 이렇게 쳤는데, 그래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엘리트 과정 교육을 이수를 받으셨는데 이제 저를 마음에 드셔가지고, 왜 저는 진짜 진검이협전 크게 했거든요. 못해도 그러니까 좋다고 맨날 저를 불러가지고 오셔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로 고류 검술에 나오는 그러한 복잡한 그 기술들이 돼요. 진짜 마술에 걸린 것 같아요. 그분하고 하면 진짜 칼이 순간적으로 확 사라져가지고 여기 베고 막 다 베요.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방의 이치를 감안해가지고 이러한 이론들 되게 복잡하거든요. 이거 감안해서 스파링하면 처음에 깝깝하고 잘 안 돼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들숨날숨 개념 있잖아요. 들숨날숨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맨손 무술과 다르게 무기술은 어느 정도 거리가 띄어진 상태로 관찰을 통해서 예측 싸움이기 때문에 들숨날숨을 제가 호흡을 볼 수는 없댔잖아요. 근데 뭐를 볼 수 있댔어요? 신체적인 신호를 통해서 들숨날숨을 예측할 수 있댔잖아요. 근데 그게 처음에 하려면 되게 깝깝해요. 잘 안 돼요. 특히나 칼리는 간압이 짧아가지고 서로 간에 난타전을 벌이는 친구한테 내가 공방의 이치를 내 나름대로 이런 감각교란이 이런 걸 통해서 막 하려고 하다 보면 그러니까 반사신경에 의존하는 친구한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맞더라도 내가 차근히 공방의 이치가 가미된 형태로 나는 공격과 방어를 풀어나가는 연습을 몇 년 동안 계속 하셔야 돼요. 몇 년간요. 제가 볼 때는 한 5년에서 7년 해야 숙달돼요. 그것도 일주일에 한 3번씩 할 때. 그러니까 공방의 이치를 접목시켜서 실제로 수련하는 게 힘들죠. 그리고 그것도 안 하면 실력이 죽어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공방의 이치가 체득이 되는 순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강해져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검도 7, 8단 선생님들 70대지만 60대, 70대인데 여러분들 손꼽 하나 못 건드려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이제 이렇게 영상에 보면 어르신들 그냥 어이 이라고 서 있는 것 같죠. 한번 맞대 보세요. 그래서 저는 시합을 제3자적 관점에서 영상으로 분석한 거를 싫어해요. 의존도 안 하고요. 내가 그 사람 앞에서 칼을 맞댄 거랑 그냥 제3자적인 관점에서 모션만 분석하는 거랑 완전 천지차예요. 진짜로요. 손도 제대로 못 쉬어요. 그런 분들하고 칼 맞대면요. 아닐 것 같죠? 한번 해보세요. 진짜. 몸이 딱 주박에 걸린 것처럼 못 움직여요. 근데 그 경지까지 가려면 공방의 이치가 가미된 형태로 적어도 일주일에 2-3번이라도 스파링을 하면서 5년에서 7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길이 눈에 보여요. 이 공방의 이치가 왜 필요한지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주짓수나 그 다음에 이제 복싱이나, 그러니까 스포츠와 무술의 차이점은 제가 볼 때는 반사신경이나 육체에 의존하는 그 비율에 달려 있어요. 복싱을 무술이라고는 안 하거든요. 복싱은 아무리 내가 잘해도 나이가 들면 못 이겨요. 20살짜리 챔피언이 나오죠. 근데 검도에서는 20살짜리가 아무리 천재라도 반사신경의 왕이라도 못 이겨요.
왜 그럴까요? 공방의 이치라는 이 논리 괴물에 장착한 그 수련에 아주 오래 한 몇십 년, 40년, 50년을 수련한 사람, 이 공방의 이치를 그렇게 오랫동안 여러 가지 인간상을 대상으로 공방의 이치를 수련한 데이터를 수집한 괴물들한테 못 이긴단 말이에요. 20살짜리 아무리 반사신경, 검도인들 중에 20살짜리 반사신경에 천재가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그래도 못 이겨요. 못 이긴다니까요. 7단, 8단 고단자 선생님들한테 못 이겨요. 갖고 놀아요. 7, 8단. 왜냐하면 감각교란을 이 심리적 측면으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무기술은 기본적으로 무기의 공격력이 대등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무기술이 정말 매력적이고 매혹적이에요. 한번 스파링의 세계에 공방의 이치를 장착해서 한번 빠져보세요. 못 헤어나와요. 진짜. 그래서 검도가 평생 검도라고 하는 거고, 한번 하면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일정 기간 한 10년 이상 넘어가면 못 빠져나와요. 저는 칼리라는 더 매력적인 무술을 찾았기 때문에 빠져나온 거지, 안 그러면 저 계속 하고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네. 검도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실제 현실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삼자적 시각에서 하지 말고 그냥 진짜 그거를 느끼고 싶다면, 근데 그걸 안 해주겠죠. 그죠? 그래서 검도인들이요, 검도사범님들이 그 검리를 타 유파에서 검리 관련된 이러한 것들 못하게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네. 저는 지금 칼리 지도자니까. 칼리 지도자. 네. 그래서, 자, 상하교란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훈련 파트너, 우리 현직자 제자분을 데리고 상하 그 스파링 게임을 이제 맨손을 사용으로 하는 형태를 이제 다음에 예로 들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박자가 있어요. 박자는 여러 가지 박자가 있죠. 근데 이제 이 박자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거는 박자로 깨서 들어가라. 여기까지만 알고 있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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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하면 다 성공할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박자는, 진정한 의미의 박자는 고유 리듬감이에요. 사람마다 고유 리듬감은 다 달라요. 그거를 먼저 관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무기술은 일단은 맨손 무술과 다르게 간압을 어느 정도 띄워진 상태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관찰이 중요해요. 이 사람이 어떠한 리듬감으로 어떠한 공격 포지션의 변화를 일으키는지, 어떠한 호흡으로 어떠한 루트로 움직이는지를 관찰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박자가 보이기 시작해요. 이 사람의 고유 박자가요. 그러면 이 고유 박자란 건 사람들이 공격을 할 때 그 고유 박자 속에서 박자를 쪼개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따단, 따단 이런 사람도 있고요.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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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이런 느낌의 사람도 있어요. 다 달라요. 이게. 그래서 그거를 알고 그 박자를 깨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은 간략하게만 소개를 드릴게요. 더 복잡한 게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모션. 이것도 있어요. 근데 이것까지 설명드리면 지금 너무 길어져서 제가 사실은 지금 그 본업 분야도 그렇고 제가 지금 사업 분야 쪽에 이제 조금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좀 많이 바빠질 것 같아요. 많이 바빠질 것 같아서 지금 이 영상을 최대한 짧게 해서 여러분한테 도움되는 걸로 하려고 하고, 저는 아주 좀 다사다난하게 살아왔어요. 진짜로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40대인데 산전수전 공준전까지 하여튼 좀 그랬어요. 좀 어렵게 살아왔거든요. 어렵게 살아왔는데 그래도 제가 엇나가지 않고 이제 그 민주 시민권자로서 제대로 정신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우리 공동체 속에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제 나름대로 도리를 지키면서 살아올 수 있었던 건 다 무술 덕분이에요. 저는. 그래서 제가 우리 현직자 제자들한테 너무 답답해서 핑계 대지 마라. 지금 경찰이든 검찰이든 어떤 분야든 간에 패배주의가 만연해 있고 뭘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안 할 거야. 이런 분위기 알아요, 저도. 그리고 교육 체제도 엉망이죠. 무도 교육을 한다면 만약에 업무 시간에 배정을 해줘야 되는데 업무 왜 하라고 하니까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가뜩이나 인력 나는 부족하고 선진국에 비해서 지금 우리 공안직 숫자가 터무니없이 부족해요. 진짜로. 경찰 채용 많이 해야 돼요. 진짜 많이 해야 돼요. 특히 기초 채용과 관련된 부분. 알아요, 저도. 힘든 거 알아요. 근데 정말 자기 시간 없는 사기업에 다니는 사람도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시간을 쪼개서 무술 수련하는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직자분들도 시간 없다 하면서도 진짜 밤새 야근하고 그냥 아침 안 드시고 와서 수련하는 분도 봤어요. 40대 중반에. 정말 대단하고 멋진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핑계예요, 핑계.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저 역시도 정말 힘들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조금 나은데 옛날에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배고픔이 뭔지 아는 사람들은 진짜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할 공부하고 내가 수련할 거 다 했어요, 저는. 시간 쪼개서 검도장에 못 간다면 산속에 가서 했고요. 뭐 어떤 식으로든 했어요, 제가. 근데 왜 그랬냐면 저는 제 삶의 가치 철학과 제 삶의 인간다움 도리를 가르쳐 준 게 다 무술 선생님들이었어요. 무술 선생님들이고 같이 수련하던 수련생들이었어요. 네. 저는 그걸 가족이라 표현했거든요.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섞이니까 가족들이 깨어지던데, 그건 우리 일상 가족도 다 마찬가지니까. 근데 저한테는 소중한 시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술이란 건, 무술의 진정한 가치는, 현대적 가치는 삶의 밸런스를 유지해주는 장치라고 생각해요, 저는. 위기 상황에서 그 무술 잘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침착성 정도 주는 거예요, 침착성. 근데 그게 엄청나게 커요. 여러분들 한번 위기 상황을 닥쳐보세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금 이 채널도 운영할지 말지 계속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본업 분야 너무 바빠질 것 같아서. 근데 그냥 제가 수련해온, 진짜 수십 년을 수련해온 제 무술가로서의 수련의 흔적을 담담하게 남기고 조금이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영상을 촬영을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편집도 엉망이고 보시기에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속으로 보시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체득한 부분들만 말씀드리고, 체득되어 있으니까 너는 달인이겠네? 택도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예전만큼 수련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그런 몸 상태도 아니에요, 진짜. 다시 얘기하면, 예전에 제가 그 최대 교수님 말씀 중에 진짜 기억나는 게, 체력은 비축되지 않는다. 체력은 저축되지 않는다. 내가 예전에 수련 많이 해서 어느 일정한 경지에 올랐다고 수련 안 하고 그냥 안 하는 순간 그냥 내 실력은 도태돼요. 그는 무술도 그렇고 피트니스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근육 운동 옛날에 아무리 많이 했다고, 내가 옛날에 명호부대 나왔어, 내가 그때 푸시업을 한 500개씩 했어, 지금 할 수 있어요? 20년 지난 지금 못해요. 절대 못해요. 그렇게 안 하면. 무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무술 지도자분들이 솔직히 운동 더 안 하잖아요. 솔직히 우리 깨놓고 얘기합시다. 맞죠? 왜냐면 가르친다고 바빠서 자기 수련할 시간 없잖아요. 네. 자폭인가요?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질로 영상 촬영해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냥 배속으로 좀 빨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저희 현직자분들이나 아니면 뭐 무술 지도자분들이 보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보신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